소녀는 세상에서 공장이 제일 싫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녀의 24시간은 공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새벽 2시 30분 부족한 잠에 감기는 눈을 억지로 밀어올리며 공장으로 향한다. 늦지 않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1분이라도 늦으면 봉급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거친 숨을 채 고르기도 전에 소녀는 기계 앞에 선다. 몸은 움직이지만 표정은 죽은 채 소녀는 기계를 움직인다. 빼곡한 기계, 빼곡한 매연, 빼곡한 아이들. 소녀는 자신이 인간인지 기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감독이 소리를 지른다. 졸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채찍질을 한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누구도 반항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돈이 없기에, 그들의 부모도 돈이 없기에 반항하거나 불만을 가질 권리도 없다. 그래서 소녀도 채찍질을 당한다. 소녀는 아파하면서도 걱정한다. (19) 시간이나 되는 근무 시간 중에 휴식 시간은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음료수 마시는 시간 15분이 전부이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한 달 전까지 옆에서 일하던 친구는 작업 중에 졸다가 집게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첫마디까지 잘린 적이 있었다. 소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을 다치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되어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것도 싫었다. 새벽 3시에 시작한 일은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난다. 집으로 가기 위해 공장 밖을 나서자 밤 10시에 새까만 어둠이 소녀를 덮친다. 소녀는 생각했다. 어둠 속에 빛나는 별들이 있지만 소녀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별마저도 요즘은 하늘이 더러워져서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비좁은 골목을 지나 냄새나는 하수구를 통과하면 냄새나는 집이 소녀를 기다린다. 냄새나는 가족들과 냄새나는 이웃들이 뒤엉켜 잠들어 있는 방바닥에서 해진 이불을 찾고 틈새와 같이 작은 공간을 찾아 몸을 눕힌다. 지금 눈을 감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눈을 떠야겠지. 똑같이 어둠 속에서 출근하고 어둠 속에서 퇴근해야겠지. 눈을 떠도 어둠이고 눈을 감아도 어둠이라면 차라리 영영 눈을 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인권 수업 3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은 소녀라는 단편소설입니다. 1830년대, 그러니까 영국에서 공장이 많이 늘어나던 그 산업혁명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저자는 필립 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저입니다. 사실 순수 창작은 아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가 각색을 한 내용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30년 영국 하원에서 한 노동자의 증언 내용입니다. 다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당시 영국의 공장주들은 가격이 싸고 부려먹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소년 소녀들을 공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푼돈을 받으면서 하루에 19시간을 일했고 일이 끝나면 화장실이 하나뿐인 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뒤엉켜서 잠들어요. 참고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권이란 개념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소년 소녀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자 언급된 기본권이죠. 청소년은 역사적으로 늘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어리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핑계로 어른들은 여러분의 권리를 무시해왔어요. 1830년대의 소녀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많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일 못한다고 요거도 먹고 월급도 제때 안 주고
덜 주고, 심지어 남학생들은 사장님한테 맞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 누군가도 분명 방학 때 알바하다가 별 잘못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한 권리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알바를 많이들 하게 될 건데요. 이번 수업을 듣고 나면 앞서 말한 그런 부당한 상황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내용은 교과서 23에서 25페이지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17에서 20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테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의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능력과 의욕이 있는 국민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근로의 권리에 대해 하나씩 찬찬히 뜯어가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몇 가지 개념부터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을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용한다고? 어감이 좀 별로지만 일단 그렇게 알아둡시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장님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도 많을 거예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임금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었고 이것이 2020년이 되면서 8,590원으로 올랐어요. 1시간에 8,590원씩 받으면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그렇게 주말 빼고 5일 동안 일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177만원 정도 돼요. 그 177만원이 2020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최저임금 받고 열심히 일하면은 2명의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시급 8,500원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꼭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도 사장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그리고 그 수습기간이라고 사장님이 초반에 돈 덜 주면서 뭐 교육기간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 다 불법이에요. 1년 이상 알바하는 거 아닌 이상은 수습기간은 다 불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 몰랐던 거 아니죠? 자, 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18세기의 그 영국의 소녀들이 하루에 19시간씩 일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하루에 8시간씩 5일만 일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말은 쉬어야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일 7시간 그리고 일주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더 제한됩니다. 만약에 더 일하고 싶으면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성인은 일주 12시간 그리고 청소년은 일주 5시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임금의 1.5배를 받는다는 사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이것도? 그 다음 휴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석 없이 성실히 일하면은 그 대가로 유급휴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알바비를 받으면서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알바몬 같은 어플에서 주휴수당 계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보장받으려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 써준다고 하면 괜찮아요. 벌금 500만원 내라고 하면 돼요. 사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사장님이 협박 때문에 아니면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보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 불리한 근로조건이 적혀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손해보면서 일하는 거죠. 결국 현실에서는 사장이 갑이고 직원은 을이니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사장과 직원, 다른 말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권리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노동 3권은 크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노동자들은 혼자서 사장님과 회장님에 맞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단결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장님, 다른 말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가집니다.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자들이 불만을 잘 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회사도 잘 돌아가고 사장님도 돈 많이 버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의 노동권은 침해당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우리를 부당하게 해고하기도 하고 우리의 노동조합 활동하는 것을 불만을 가지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통해 구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원 이런 것이 낯선 친구들은 이 번호라도 기억하세요. 1644-3129, 1644-3129. 지금 전화해보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1830년 영국의 그 소녀를 보면서 여러분은 상대적인 위안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는 오늘날의 사회는 저렇게 비참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 3권을 통해서 사장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도 있고 내 노동권이 침해당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20대의 젊은이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양복 입고 첫 출근한다고 부모님에게 자랑하는 청년의 얼굴이 보이나요? 이 친구 화력발전소 출근 3개월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합니다. 발전소 시설이 위험해서 직원들이 3년 전부터 시설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결국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친구의 시체를 수습하고 당시 공장 윗선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게 빨리 컨베이어 벨트 다시 돌리란 얘기였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문제예요? 인간을 위한 사회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 사회를 우리가 과연 올바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장 실습을 나간 고등학생들 사망사건도 비일비재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근무 중에 숨진 하청 노동자가 1426명입니다. 매일 일터에서 대한민국 하청 노동자가 1명 이상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소녀를 보면서 위안받기엔 우린 아직 걱정거리가 많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현실 사회에서 사장은 갑, 근로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자는 을 중의 을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권리는 계속 무시당할 거예요. 나쁜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제발 그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세요. 갑은 되지 못하더라도 갑질은 당하지 말아야죠. 자, 세 줄 요약입니다.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3. 노동권 침해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오늘의 과제 보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요즘 날씨가 자꾸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는 훨씬 더 조심하세요. 공부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